시청자, 백대현 판사가 어이없는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판결 이력을 보니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검사가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백대현 판사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5년을 더 얹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보이스피싱은 5년을 더하고 내란범은 오히려 5년을 깎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범죄의 무게는 죄가 아니라 피고인의 직함으로 재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사법부는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백대현 재판부 선고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됐다는 사실부터가 사법부가 지금 어떤 위기감 속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이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공개성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민들 눈앞에서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변호인단이 소란을 피우면 감치하겠다고 경고하며 국무위원 심의 기만부터 사후 선포문 허위 작성과 폐기, 비화폰 기록 은폐 시도, 체포영장 집행방해에 이르기까지 핵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상식이 이겼다는 기대를 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징역 5년이었습니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 스스로도 권고 형량 범위와 죄질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국가 긴급권은 더 신중해야 했다. 대통령은 누구보다 헌법 준수 의무가 무겁다.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처럼 동원했다. 반성의 태도가 없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문장을 직접 쌓아 올려놓고도 선고는 절반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판결문에서 말한 무게와 주문이 주는 무게가 서로 맞지 않으니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법리의 승리가 아니라 또 한 번의 뒤통수입니다. 말은 쇠망치인데 숫자는 솜방망이였습니다. 특히 초범이라 유리한 사정이라는 대목은 납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법원이 통상 전과 유무를 기준으로 초범을 판단하는 것은 제도적 관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지금 문제 삼는 것은 그 관행의 틀입니다. 내란과 계엄 같은 범죄는 애초에 한 번만 일어나도 국가 전체를 뒤흔듭니다. 그 한 번이 가능해지는 순간 그 다음은 법정에서 숫자를 깎아주는 기술이 아니라 거리의 공포와 사회의 파열로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초범이라는 말을 가명사유처럼 붙여버리면 앞으로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 겁니까? 나라를 흔들어도 조직을 동원해 영장을 막아도 문서를 사호에 꾸며도 잘만 버티고 잘만 포장하면 절반은 깎일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히실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늘 선고가 특정 인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은 냉정한 태도와 단호한 진행을 보고 백대현 재판부에 최소한의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깨진 이유는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라 유죄로 인정해놓고 형량에서 핵심을 흐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공권력을 무력화했다. 헌법 준수 의무를 저버렸다. 이런 판단을 해놓고도 결과다 징역 5년이라면 사법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신뢰는 무엇으로 지켜야 합니까? 판결의 문장은 엄정한데 결론은 온정적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말이 아니라 숫자가 진심처럼 보입니다. 이 틈을 윤석열 변호인단이 곧바로 파고들었습니다. 특검의 일방적 주장을 다 받아들였다. 판사가 법리를 만든 것 같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단순화했다. 통치행위가 사후적으로 범죄로 재구성될 위험이 있다. 정치화된 판결이다. 이런 말로 상급심을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외피를 앞세워 형사 책임을 흐리고 법원의 판단을 정치로 몰아가서 결국 2심에서 더 낮은 결론을 얻어내려는 것입니다. 오늘 1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깎이는 장면을 이미 봤는데 2심에서 더 깎일 수 있다는 기대를 갖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겁니다. 한 번 깎였으면 두 번도 깎일 수 있다는 계산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판사 개인의 성향을 추측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같은 사건에서 국민들이 체감한 공포는 판사가 누구냐가 아니라 시스템이 무엇을 허용하느냐입니다. 방송에서 앵커가 소개한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항소심에서 백대현 판사가 징역 11년으로 늘려 선고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대목이 사실로 확인되든 아니든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하나입니다. 왜 어떤 범죄에는 가혹하고 왜 국가 권력을 동원한 헌정 파괴의 후속 범죄에는 이렇게 관대하냐는 것입니다.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면 법원은 정의의 상징이 아니라 운 좋은 쪽이 이기는 룰렛으로 전락합니다. 봉지욱 기자 사건을 대법원이 맡고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같은 맥락입니다. 냉정하게 재판하는 척하다가 마지막에 선고로 꺾어버리는 장면을 국민들이 이미 여러 번 겪어왔다는 불신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믿으면 안 된다는 극단적인 결론이 나오고 그 결론이 커질수록 사회는 더 위험해집니다. 법치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법정을 떠나고
대신 광장과 분열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라고까지 말하며 출석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합니다. 말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는 뻔합니다. 재판부의 정당성을 흔들고 재판 과정을 정치 투쟁으로 만들며 그 혼란을 발판 삼아 유리한 결론을 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좋은 판사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이 사건은 상급심으로 넘어가고 그 사이 선고는 더 가벼워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사회 전체를 잠식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복수 감정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확실한 경고, 법 위에 군림하려던 권력에게 법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증명, 그리고 절차를 무너뜨린 자에게 절차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어제 1심 선고는 유죄 인정으로 한 번 보여주고 형량에서 다시 흐려버렸습니다. 이 모순이 계속되면 다음에는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국민들은 결과를 믿지 못할 겁니다. 현직이든 전직이든 이름이 바뀐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이 판결이 단지 한 사건의 형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판부가 국무위원 심의 기만을 인정하고 사후 선포문을 허위로 규정하며 대통령 기록물의 성격까지 짚어가며 폐기 행위를 죄로 못 박았다는 것은 계엄을 둘러싼 절차 파괴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권력 남용의 구조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형량이 징역 5년에서 멈추면 앞으로 비슷한 방식의 권력형 범죄를 막아낼 최소한의 억지력이 무너집니다. 법원이 그렇게 말해놓고도 스스로 경고의 수위를 낮춰버렸으니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는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고를 외치며 속삭이는 판결을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